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DJ 야망주 텐텐입니다. 오늘 녹음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웃음바다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게이머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실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 만에 복학을 한 상태예요. 지금 잘 쉬다가 학교를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업을 듣는 것까진 괜찮아요. 오며 가며 이 시간이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자퇴하고 싶다 생각이 극단적인데요. 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알바도 아직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월화수 학교를 가고 목금토일 알바를 나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휴무를 좀 많이 신청을 해볼까. 원래 돈 우선이었거든요. 돈 우선? 네, 내 휴무 따위 필요 없어. 돈 머니 우선. 퍼스트. 네,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되게 일찍 자게 돼요. 11시 반부터 졸려지더니 사라집니다. 꿈나라로. 완전 갓생인데 복학 알바 생활 또 응원드리고 쏘는요? 저는 방학에서 벗어났잖아요. 몸이 아무래도. 근데 약간 강제성이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하라고 던져주신 게 너무 많았다. 강제로 벗어나다 보니까 처음으로 벗어난 날 아침에 수업을 갔는데 갑자기 태블릿에 글자가 안 써지는 거예요. 폰이 너무 졸아가지고 다 점으로 써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이고. 그래도 나름 알차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새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좋네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좋습니다. 제이는요? 저번에도 친구 사귀기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그렇죠. 아주 성공적입니다. 비결이 뭐죠? 후배들한테 밥을 사줬죠. 후배들한테 연락이 와요. 밥 같이 먹자고. 그러면 밥 사주고, 그리고 이제 같은 교양을 듣는 탁과 동기가 있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약간의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같이 친구 먹기로 해가지고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학번이 고학번이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 되게 어렵겠다 싶었는데 뜻밖의 같은 교양을 듣는 탁과 동기잖아요. 같은 과도 아니고 너무 고마워 간택해줘서 이런 느낌입니다. 부럽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공통적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번 녹음 아주 신선한 패널 조합이라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고디바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혼자서 뒤척이지 말고 바로 여기를 찾아주세요. 고민 읽어주는 라디오 고디바입니다. 오늘 사연은 바다가 소개해볼까요? 네, 닉네임 학업 취업 통장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음식을 몽땅 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무리해서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늦은 밤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잠이 부족해 내일을 망치기도 한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너 그러다 몸이 망가진다 라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렇게 가다가는 속상한 기분을 회복하려다 몸이 먼저 다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만의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으로 항상 지목되는 친구죠. 항상 밝고 기운차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에는 본인만의 걱정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감정은 존재하기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또한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본 문제일 것 같아요. 패널분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제이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먼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사연자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대부분 인지를 하더라도 그냥 넘기거나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 주신 만큼 저희가 좋은 해결법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나 스트레스 이렇게 풀어 라고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만의 문제점을 알고 또 고치려고 노력한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생각을 해본 사연자님께 먼저 정말 잘하셨다.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고, 사연 자체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로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쭉 간다면 몸이 제일 먼저 망가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연을 보고 주변에서 흔히 봤던 사례 같아서 더욱 와닿았던 것 같고요. 사연자님의 스트레스 해소법 몇 가지가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조언을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조언을 해줘야겠구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지금 자리해주신 패널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금에서 약간 해맑고 행복한 밝은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어느 정도. 대표 주자 3명이죠. 아, 우리 대표예요? 당금의 이 긍정이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지만은 마냥 모든 날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패널분들이 있었던 스트레스 받는 일, 요거를 한번 듣고 싶은데, 바다 혹시 있었나요?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개강도 했고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할 일이 자꾸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 거예요. 계속 할 일이 쌓이니까 이거 해야 되지, 그 다음은 이거 해야 되지, 이 생각에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알바를 하다 보니까 손님 때문에 항상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진짜 분노가 부글부글 끓거든요. 진짜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러면서 반말을 막 하시는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무념무상? 나도 그러면 친절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넘기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할 일,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은 바다였습니다. 제이는요? 저는 이제 수강하는 수업이 있는데 교양 과목이에요. 전공이나 다름없는 정도의 비슷한 계열의 교양이거든요. 학습량이? 분야가 전문성. 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교양으로 분류는 되지만 사실상 전공이나 다름없는 과목이거든요. 웹페이지 만들고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 그건데 그거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듣는데 3시간 연강이에요. 근데 아주 힘든 게 있어요. 교수님이 정형화되게 뭔가를 하시거든요. 정형화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교수님이 뭐든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리도 들어온 순서대로 앉아라. 어머, 그런 것까지 정해줘요?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차례 앞부터 앉아라? 앞부터 채워서 앉아라. 뒤로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 태도 관련해서 손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아래로 내려가면 호통을 치세요. 대학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요. 허리 세워서 앉아야 되고 다리 꼬기 안 되고 다리 떨기도 안 돼요. 니네 몸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게. 다리 떠는 거 어떻게 잡으시려고? 앞에가 보여요. 저희가 실습실이다 보니까 뚫려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거기에 복장도 제한되어 있어요. 엥? 슬리퍼, 모자, 마스크 다 안 돼요. 마스크는 모자도 안 돼요? 왜요? 그럼 감기 걸리면 못 들어가요? 수업? 그래서 아마 마스크는 자기가 감기 걸린 거 아닌데 쓰고 오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저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어이없어. 것까지는 아마 허용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자꾸 발표를 시키세요. 그 와중에. 네. 나 그래서 벌써 스트레스야. 마스크를 만약 쓰고 있다? 그럼 마스크도 내려서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모든 것들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3시간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혼이 다 나가요. 안 그래도 이게 오후 수업이 3시간인데 오전에 또 3시간이 있어요. 수업이. 전공 수업 3시간 듣고
아주 혼 빠지는 이 수업을 3시간 들으면 집 가서 녹초가 돼 있어요.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업에서 오는 이런 세세한 것들이 진짜 미치게 하네요. 다 규정돼 있으니까 그거대로 안 하면은 호통치시고 발표는 엄청 많이 해야 돼.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와, 무슨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이 요즘-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니까요. 안 이래요? 강의평 그런 거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도망친 곳이거든요. 다른 열려있는 강의가 있었는데 아, 그 강의를 들을 바에 이게 낫겠다 해서 듣게 어머. 된 건데 그게 낫긴 해요. 그게 음. 더 최악이 있어요. 하나가. 아, 이거보다 최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원래 도망치는 곳에 낙오는 없죠. 그렇죠. 제이님 말만 듣기만 했는데 지금 수업을 아. 3시간 같이 들은 것 같거든요. 다들 반응이 똑같아요. 끝나고 아 어떡해 나 집 가서 잘래. 같이 들으시는 학우분들. 예, 제가 들어봤던 대학교 수업 썰 중에 최악인데요. 저도요. 진짜 음, 최악이네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죠. 좋습니다. 쏘는요. 저는 아까 강제성이 있게 일상에서 벗어났다 했잖아요. 과제나 팀플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라기보단 그걸 제가 수행을 하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오라고 하니까 아 이게 내가 맞나? 이거 팀플인데 피키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한번 조사를 해갔다가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좀 잘못해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팀플에서 내가 뭘 못했다는 게. 그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바쁘고 힘들고 잠을 못 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못했다는 거에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약간 잘려 해도 잘 안 되는? 아무래도 다음에는 무조건 잘해야 되니까 그렇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너무 부담인데? 본인이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오는 스트레스? 그쵸. 근데 이게 또 전공이라서 아, 잘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 또 본인만 수업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냥 시험 볼 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팀플이고 같이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맞아.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패널 세 분들이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저는 별로 없는데 없으세요? 네 덜어드릴 수도 없고 가져가 주실래요? 가져가실래요? 누구 먼저 가져갈래요? 제 대신 수업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제일 간단하네요. 제일 간단하죠? 수업 과제도 좀 해주고 네, 바다 대타도 떼어주고 네. 그렇죠. 너무 고맙겠다. 텐텐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영화관 알바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또 들으면서 과제까지 그래도 헤쳐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고민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널분들도 사연자님의 상황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해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해본 최악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다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건강이 안 좋기보다 인간관계가 안 좋게 푼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안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웬만한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입시할 때는 사람이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선을 가족한테 넘은 거죠. 맨날 힘들다 지친다 하면 처음엔 걱정해 주시다가 나중엔 부모님도 지치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때 약간 날선 한마디 했다고 제가 더 날석에 짜증을 낸 거예요. 받아주시는 분들한테. 그럼 이제 부모님은 너 앞으로 나한테 힘들다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제가 또 이상한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일부러 다 삼켰어요.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러고. 어머. 그랬더니 사람이 확실히 약간 병든다 해야 되나? 마음이 좀 병들어요. 일상이 지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안 좋은 해소법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푸는 방식이었다. 네, 스트레스가 발단이 돼서 인간관계를 영향을 준 그런 걸로 보이네요. 그게 언제죠? 입시 때? 네, 입시 때. 고3에서 20살 초기.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부모님이랑 잘 얘기 잘해요. 저 원래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을 아니까 어느 정도까지 풀죠. 잘 컸네요. 감사합니다. 잘 컸네. 우리 쏘 잘 컸다. 저도 입시 그쯤에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부모님 속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부담감이 있는데 그게 아직
인격 형성을 따라오질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아직 17살, 18살밖에 안 됐어. 저지는 부담은 성인한테 지어지는 것보다 클 때도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불균형에서 쏙 아주 밥 안 먹어! 뭐 이런 건가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오늘 이게 별론데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냥 나 열심히 했는데 좀 잘했다 해주면 안 돼가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학원에 보내놨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 그린다가 되니까 애가 힘들다 하고 뭐라 하셨죠. 그때 이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하고 싸운 거죠. 이야. F적 감성을 요구했는데 T로 받아주시니까 네. 그죠. 그렇죠. 바다는요? 저는 아까 제가 사연자분 모습에서 옛날에 제가 조금 보였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먹는 걸로 풀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긴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원래 제가 평소에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해요. 디저트, 과자 이런 거 집에 있어도 잘 안 먹는데 옛날에는 배가 부르는데도 앞에 있는 걸 계속 먹어요. 밥 먹었는데도 빵 먹고 계속 먹는 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계속 먹으니까 살도 찌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 일단 먹어. 그냥 먹어.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먹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먹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걸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지 그런 폭식증이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최악의 해소법이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뭐랄까 메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여성분들 당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운 거 이런 거로 스트레스 많이 풀게 되는데 맞아요. 맛있는 거 먹어서 스트레스 푼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좀 과해졌을 때 안 좋아요. 단 걸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막 살이 쪄. 근데 본인 그 모습에 스트레스를 또 받아. 맞아요. 그랬어요. 악순환이네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제이님은요? 제가 들어봤을 때 이게 오히려 제일 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최악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술로 스트레스를 푼 적이 있어요. 너무 안 좋아. 그게 갓 성인이 됐을 때 술을 마실 수 있었고 그때는 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딱 그 시즌이 수능 끝나고 입시 결과 기다릴 때잖아요. 아하.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현역 수능 때 대학에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만나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아버지가 그러셨죠.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을 때 마셔라. 아 맞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마시면 맞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 보니까 성인 됐고 술 마시자 이렇게 돼서 술을 마시러 갔는데 안 그래도 결과가 안 좋아서 감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됐어요. 친구한테. 그렇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친한 친구고 그걸 또 받아줬는데 감정적으로 되는 이유가 자기 컨트롤을 못해서잖아요. 술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정말 안 좋거든요. 간에도 무리가 그럼요. 가고 맨정신이지 못할 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 그럴 때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가 입시를 다시 하게 됐을 때부터는 그렇게 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으셔가지고 맞아요. 약간 그렇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패널 세 분들이 전형적으로 안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씩 가져오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짠 것도 아닌데 말 뾰족뾰족하게 하기, 많이 먹기, 술 먹기. 술 먹기가 진짜 너무 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시죠? 그렇죠. 다들 그쵸. 네, 안 그러죠. 극복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성장하는 당금이 음. 됩시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잘 털어내셔가지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철학자 니체의 말인데요. 그 말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인류를 높이고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무조건 백해무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패널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패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낳거든요. 아까도 악순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가 오고 미래에 올 스트레스를 생각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보통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아예 없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적당한 양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맞아요. 오. 논리적이다. 되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스는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좋아요. 또는요? 저는 이왕 있을 거 어차피 살면서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 것만 삼키고 쓴 거 뱉어라. 단 거 삼키고 쓴 거 뱉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좀 더 성장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팀플하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든가 프로그램 사용법을 얻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잘 얻어 놓으시고 또 쓰시고 대신 받았던 나쁜 감정들이나 그때 힘든 마음은 그냥 말로 뱉거나 어디다 풀어버려라.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걸 계속 쌓고만 있으면 결국 병나요. 그렇죠. 맞아요. 비워낸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비울 수 있으니까 중요한 능력인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의 순기능만 챙기고 역기능은 버리자. 네, 딱. 이거군요. 어려운데? 어렵죠. 그럼 쏘는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필요하다. 좋아요. 바다는요? 저도 약간 쏘랑 비슷한데 저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인 것 같아요. 쏘가 말했던 마인드셋 그것처럼 저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지금. 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받는 거야. 일을 못하고 안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편하게만 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오. 좋은 거야. 라고 계속 세뇌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나는 성장할 거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이.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 중에 일부의 스트레스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잘 하고 싶다. 매일 한 문제씩 풀자. 이랬는데 안 해. 아, 왜 안 했지? 이러면서 오는 스트레스들. 그리고 이걸 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하기 귀찮은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지하고 안 하니까 오는 스트레스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다 입장이 공감이 되네요. 그러게요. 바다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많이 성장했죠. 먹는 걸로 풀던 시절 없죠? 먹는 걸로 풀던 시절 빠이빠이. 네, 나 컸다. 관점이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특히 바다가 많이 와닿네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대충 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안 오겠지. 행복만 하겠지. 근데 그게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걸까? 아니거든요.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끝에 패널분들이 터득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사연자분께 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은데 소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사연자님을 생각했을 때 혼자서 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셨던 것 같아서 그런 활동 위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스트레스 받은 날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맞아. 뭘 맞아요. 하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운동의 성취로 바뀌어요. 오늘 화가 났으니까 열받았으니까 샌드백 몇 번 더 때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멋있어. 또 샌드백도 때려요? 옛날에 때렸죠. 멋있는데? 오.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게 힘들면 산책도 괜찮아요. 맞아요. 잠깐 걸으면서 머리 좀 비우고 화난 감정도 좀 가라앉히고 또 다음으로 추천드릴 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던 그 감정을 그냥 쓰는 거. 꼭 예쁠 필요도 없고 맞아. 그냥 종이랑 펜만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조금 생각 정리가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겼고 이런 감정이 어떻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방법을 바꾸는 걸 추천을 드려보려 하는데 밤새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동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 정해서 한번 봐보세요. 낮에.
그러면 내가 시간 아껴 썼네, 쪼개 썼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봤네. 재밌네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약간 뿌듯하거든요. 나 시간 낭비 안 했어. 나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구체적이다. 좋습니다. 자기가 화난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쓰는 게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말을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상황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워드 딱 킨 다음에 무슨 상황이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과거, 현재, 미래로 써봐요. 소설 쓰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봐왔던 소설들, 뭐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거 주인공들이 받는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걔네들은 막 세상을 구해야 돼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마왕을 잡아야 돼요. 공주를 구해야 돼요. 근데 나는 친구 말 하나 실수했다고 이거를 이렇게 화내고 있어? 너무 N 같나요? 그러면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무조건 모든 상황이 다 사소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지만 그렇죠. 3인칭으로 봤을 때 내가 당하는 일을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제이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이랑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일 산책이랑 운동을 하는데 매일 해요? 네, 매일 해요. 근데 큰 운동일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푸시업, 풀업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산책 같은 경우에도 길게 안 해도 돼요. 뭐 20분, 30분 많이 잡아도 저는 1시간을 넘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움직임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움직임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 되게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취미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취미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타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음악 듣기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을 가요.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서 시원하게 지르고 오면 좀 나아져요, 기분이.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 가는 편이고 마지막으로는 친구를 만나요. 친구한테 가서 뭐 토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공기가 좋아지잖아요. 친구랑 만나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런 게 힘들다 저런 거 힘들다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감정 쓰레기통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안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운동하기, 취미 가지기, 친구 만나기 이렇게네요.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바다는요? 저도 제이님하고 비슷했는데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비우려고 최대한 노력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이님 말한 것처럼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냥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좋은 친구들, 나에게 맞죠. 웃음만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별다른 생각 안 하고 얘네랑만 오로지 시간을 보내면 하루 지나고 나면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방법도 좋긴 한데 저는 하루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나에게 줬던 그런 것들에서 잠깐 멀리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한번 비워보려고 노력하고 누워만 있고 한 번은 푹 쉰다. 저는 이것도 저에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또 생각보다 괜찮아졌다를 많이 느꼈어가지고 하루는 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자신에게 쿨타임을 줬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2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되게 힘든 일 있을 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은 리프레시가 되니까. 야, 오늘 방송이 되게 좋네요. 유익해요. 맞아요. 오늘 당금이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들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연자님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를 응원하는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연자님께 따뜻한 한마디 선물 부탁드려요. 스트레스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다르고 그것에 민감한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분명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히 어떤 걸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알면 분명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말해주셨는데 부담스러워. 그래요? 사연자분도 저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방법을 찾았듯이 자신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정말 제이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미 잘못된 방법들이라는 거는 지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해만 가도 지금 약간 얼마나 큰 발전을 이뤘는가.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발전의 디딤돌로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마인드셋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미 반 하셨고 오늘 저희가 정말 조금의 보탬을 더 드렸으니까 스스로 한번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까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고 성장하는 계기로 발판 삼아서 더 강해져서 만납시다. 네, 한마디 선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번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으로 최선, 그 위의 최선을 바라며 몰아붙이는 격려를 일컫는 말이죠. 다소 공포스러운 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틀린 말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지게 된 적당한 스트레스는 실적 상승과 확실한 상관관계를 가지니까요. 그러나 오직 진척도만을 위해 본인을 채찍질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쓰라린 흉터뿐입니다. 미래의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복을 위한 휴식일 때도 있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보다는 칭찬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넘치게 잘하고 계시니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대본 DJ의 텐텐, 패널의 바다 제이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건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